자, 오늘은 이제 201번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으로 정하는 취지,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한목적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헌법 조항은 지방자치권의 본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 우리가 이제 어제도 봤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법령의 근거에 따른 정당한 이제 권한 행사고요. 202번 연간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 조사가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 절차 방법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감사 대상이나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광역지자체가 요 기초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된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아요. 특정은 해야 되는데 사전에 대상을 통보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3번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의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게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게 이제 허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또 간부시험에 틀린 집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좀 여기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4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법원에 근거하여 자주로 지방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권을 취해받은 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헌법점에서 판례고 조례 자체가 이제 처분적 조례 그 자체가 직접 권리물을 제한하면 처분적 조례 이제 처분이라고 와서 이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요렇게 이제 또 보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도 해요. 직접 기본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적 조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기도 하다. 그 다음 205번 조례진행권자의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 민족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이가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법률의 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임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 자, 포괄임도 되죠.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거. 이게 이제 법규명령에는 포괄임이 금지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6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기관임 사무에 관해 사용되며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임 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자, 이 자치사무하고 단체임 사무에 대해서 이제 조례 제정이 되는 거고 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는 안 되죠. 자, 이것도 이제 조례 제정권의 범위 한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치사무하고 단체임 사무에 대해서는 되고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제 기관임 사무도 예외적으로 이제 법령에 위임이 있을 때 이제 위임 조례라고 해서 이제 제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례 제정권자의 지방의회는 또 민족 정당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족하다. 이건 이제 옳은 지문 포괄임 된다는 거고. 자, 208번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표권권. 자, 이게 다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 범상 권리입니다. 헌상 기본권이라거나 이제 헌법 37조 1항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보기 어렵다. 맞죠? 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표권, 주민의 감사청권, 주민소환권, 주민소송권 다 법률상 권리예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209번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어제도 나왔는데 이건 조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조문 그대로 알아두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제도에 관한 거 210번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은 사립학교 그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거나 학교법인의 자율적 조직 구성권 또 학교 운영권의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까지도 교육이나 사학의 자유의 본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자, 맞습니다. 사립학교에도 이제 이 자율성이 있고 사립학교도 사학 운영의 자유 기본권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211 현재는 비록 헌법에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자, 학교법인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 설립 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
사립학교 운영회자 이런 게 이제 기본권임을 확인했다는 거. 자, 212.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 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부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립학교법 해산 명령 조항 이게 과잉 조치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213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 여부 심사함에 있어 대학의 자치 보장을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서는 아닐 듯. 자, 이거 완화된 심사한다 그랬어요. 엄격 심사가 아니라 입법자의 재량을 좀 넓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설 부분에 보면 자의적으로 본적 내용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엄격 심사가 아니라 이제 자의적으로 본적 내용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이게 이제 완화된 심사예요. 재량을 굉장히 넓게 인정한다는 거. 자,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인가족제도는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 중요한 판례가 또 이제 연달아 이제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214번에 이제 8초 이내 혈족 사이에서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809조이랑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혼외자를 침해한다. 자, 그럼 8초 이내 혈족 사이 혼인 금지 규정 이거는 이제 합헌이고요. 이건 이제 위반한 혼인을 했을 때 무효로 하는 거 그게 위헌 결정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금원조항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무효로 하는 무효조항 요게 이제 위헌이다. 금원조항 자체는 합헌이고 자 이거 금원조항과 그래서 무효조항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5 육아휴직 신청권을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의 누리는 불가처한 인권으로서 이게 이제 헌법에 뭐 열거되지 아니한 그래서 기본권이냐 아니죠. 이거 이제 법률상 권리예요. 법률상 권리. 이거 이제 구별할 게 부모의 자녀 교육권, 자녀 양육권은 이제 그건 헌법상 권리입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근데 육아휴직 신청권은 법상 권리. 216번. 자, 헌법 36조랑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 청구들의 주장같이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육비 채권 그냥 권을 얻었음에도 이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217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매우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이게 법률로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고요. 이제 헌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권의 성격 또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다는 거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218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것도 이제 기본권입니다.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 근거가 이제 10조 36조랑 자 그다음에 219번 헌법 36조랑 혼인과 가족에 관련된 국법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원리 내지 원칙 규범으로 자 이게 이제 혼인자의 기본권 조항이기도 하지만 원리 내지 원칙 규범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즉시 출생도 등록될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상 권리이므로 벌써 틀렸죠. 이거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과 등록되는 법률 조항이 혼외 출생자인 청구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침해한다고 봤어요.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그 혼외 출생자인 청구인의 권리는 침해. 그런데 그 생부의 권리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걸 이제 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독자적 기본권이다. 또 대법원 판례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221 사실혼 배우자는 이제 혼인신고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합헌 결정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인신고함으로써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증여나 유증을 받는 마음으로 상속에 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 인정하지 않아도 상속권 침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결론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합헌이다. 그리고 36조에 한해서 말하는 혼인은 법률론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주는 거 자녀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를 알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 역시 36조랑 10조 요소 보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23번 이름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상관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질서에 속한다. 이름의 특정은 사회 전체 법적 안정성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24 헌법은 이제 국가사회 최고 기본으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헌법 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 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처리하고 헌법 경과의 현실 괴를 고쳐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가족법 동성농은 구원제라든가 이제 호주제라든가 이제 좀 전에 이제 8조의 혈족 혼인 금지 규정은 이제 합헌이지만 그 금지 규정 위반했을 때 무효로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뭐 위헌 결정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또 헌재가 하고 있죠. 자, 8조의 혈족사에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거 809조 1항 이거는 이제 혼외자의 침해 아니라는 거. 자,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226번 또 이제 똑같은 거죠. 지금 8조의 혈족사 혼인 금지 조항 전부 무효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과잉문제치기 바의 혼외자의 침해다. 그러니까 무효 조항이 이제 위헌이고 금지 조항이 합헌이고. 그다음에 227 입양 신고 시 신고 사건 본인이 시음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건 본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이게 이제 입양 당사 가족 생활의 자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맞고요. 본인이 이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증명서 제시하도록 하는 거 과도한 제한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228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된 국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원리 내지 원칙 규범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229 36조 1항 헌법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 명령 헌법 11조 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 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더욱더 구체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맞고 또 230 36조 1항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원리를 규정한 것은 언제도 가족제도는 인간의 전성 존중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었음을 천명한 것이다. 자, 맞습니다. 231 헌법 36조 1항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자,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32 헌법 36조 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생활 공동체를 이룬 것을 말하므로 사실혼도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 주체는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출제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출제되는 이제 주제가 이제 이 기본권 주체입니다. 233 법률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의 정책 연구원을 두도록 하여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맞습니다. 이게 정당도 기본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정당이 교섭단체를 이제 구성한다는 게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일 때, 그러니까 20명이 되지 못한 정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 없고 정책연구위원 배정받지 못하니까 이제 평등권 침해로 이제 다퉜죠. 그래서 이제 기본 침해 받을 수 있고 또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행성 업무 수행에서 자유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맞고 235 기본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헌법 자 수범자이지 기본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공법인도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 있죠. 강원대라든가 세무대, 뭐 서울대 이런 사건에서 기본권 주체의 지위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긴 해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제 사법인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축협 중앙에 공법인성 사법인성 겸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협 중앙의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 행사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 제약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공법인적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법인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 주체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틀린 거고요. 237 아동과 청소년 인격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자적 인격체이며 그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충을 보장하는 10조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38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자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 조력받을 권, 재판정권. 자 이건 인간의 권리다. 주체성 인정돼요. 그런데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이거는 이제 부정됐죠. 이것도 이제 인정된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239 정당은 국내 정책 의상사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죠? 구성원, 당원은 당원대로 또 정당은 정당대로 각자 기본 주체가 됩니다. 240 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노후 불량한 건축 및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기능 정비하고 주거 생활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소음자로 기능하면서 행정심판 피청구된 경우 기본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이건 이제 포인트는 이제 공법인이라는 거예요. 재개발조합은 그래서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의 이제 주체는 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241 인간의 존엄과 행복주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를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맞고 242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물론 가짐으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주체성 인정함이 타당하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근로의 권리 중에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은 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외국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243 외국 국적 동포가 누리 직업의 자유 법률 이전의 헌법에 의해서 보호된 기본권이다. 아니죠. 자 여러분 이제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예요. 외국 국적 동포도 여러분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은 아니고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 이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될 게 그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인 직장 선택의 자유는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에게 인정됩니다. 자 244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이 행한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의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다. 자 맞죠? 이것도 유명한 판례 알아두시고 자 245 헌법 31조 사항이 규정하는 이제 교육의 자율성,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22조 1항에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246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주의 생명인 태학의 생명권 주체성 인정되므로 수종 후 모체 착상되기 전인 초기 비하에 대해서도 기본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배하는 부정, 태하는 인정이죠.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47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성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인간의 권리로 봤죠. 인간의 권리. 그래서 이제 외국인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인정됩니다. 248 국가 조직의 영역 내에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도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자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이제 기본 주체성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249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건 사회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 주체성 인정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효력입니다. 기본권의 이제 대국가적 효력은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 권리라는 기본권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맞아요. 국가적 효력이라는 게 기본권의 국가에 대한 구속력이에요. 국가가 이제 제한하거나 침해할 때 방어적 권리라는 이제 주관적 공권성 여기서 이제 비롯돼서 인정되는 거고 3자적 효력, 사인적 효력은 사인 간에도 기본권의 이제 구속력이 인정된다. 이거는 기본권의 이 객관적 가치성,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이제 한편으로 주관적 공권,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방어적 권리, 또 이제 객관적 규범, 객관적 질서로서 요 이중적 성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어적 권리가 대국가적 효력, 객관적 질서 규범이 대사인적 효력에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52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업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상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2조, 103조, 750조, 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의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자 사업관계 효력을 미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간접 효력설이 이제 통설 판례죠. 다만 이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근로 3권이 직접 적용되는 거라는 게 이제 다수의 입장이죠.
그런 거 빼고는 이제 평등권,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맞고요. 그 다음에 253번 평등권이라는 기본 침해도 민법 750조 일반 규정을 통해서 사업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의될 수 있지만 그 입법성 인정을 위해서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 조항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미친다는 게 직접적인 이제 별개의 입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경합 충돌 또 여기도 이제 많이 출제되죠. 경합은 기본 침해를 주장한 청구인의 의도 또 제한하는 입법자 객관적 동기들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경우를 중심으로 제한의 한계를 따져 이제 살핀다는 거. 이 경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판례 논리죠. 그다음에 255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 시드롭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의료법의 일체적 의도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살피는 이상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자, 맞습니다. 이제 문신 시술업 이제 이거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예술의 자유 침해도 다 주장했지만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이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56번 선거기간 중 모임을 처벌하는 공선법 조항에 대한 입법의 1차적 의도는 선거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데 있으며 헌법상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이 조항에 의해서 직접 제약되는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살핀다. 자, 맞습니다. 이제 집회의 자유가 이제 주된 기본권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7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시 투표에서 일정 수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에 기속시키는 기탁금 기속조항. 자, 이게 재산권보다 공무다인권 그랬는데 자,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그래서 이게 틀린 건데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다 공통적인데 기탁금 조항 자체는 이제 이게 공무담인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속조항 기탁금 자체 이제 얼마 내게 하는지 그런 공무다인권의 문제고 이 기속조항은 이제 재산권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 경북대학교 총장 3천만 원 기탁금 합헌이고 이제 기속조항이 여기 해설에 있는 것처럼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반액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대구교대 이제 총장 후보자 이제 그 기탁금 1,000만 원 합헌이라고 했는데 그 기속 조항이 15% 이상일 때 반액만 이제 반액은 무조건 못 받는 거예요. 그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이제 기속시키도록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북대 총장 사건에서는 그냥 기탁금 조항 하나만 문제가 됐어요. 공무단위권 침해로 이제 위헌 결정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충돌에 대한 거 봅니다. 단체 계약을 매기로 한 조직강제 이른바 유니온샵 협정 이게 이제 적극적 단결권을 강화하는 거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제한하는 건데 후자 개인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노동자의 적극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거꾸로 얘기한 거죠. 이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해서 합헌 결정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9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 다 같이 보호돼야겠지만 양자 충돌하는 경우 국내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맞죠. 자, 그 다음에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상위 기본권. 자, 260 피해자 반론 개재 청권 그 반론 개재 청권에 해석되는 정정모도 청권 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중앙일보하고 파스텔 위협 이제 중앙일보를 상대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정모도 청구라는 표현이었는데 이제 해석상 반론계제 반론권으로 이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반론권하고 언론의 자유가 충돌되는 사건인데 이제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룬다. 언론의 자유도 인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이제 반론권을 인정하는 게 위헌이 아니라고 봤었죠. 그다음에 262 기본 충돌이란 자 상이한 복수의 기본 조치가 서로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 기본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 주체의 기본 행사를 제한이 희생시킨다는 데 특징이 있다. 맞아요. 충돌은 이제 상이한 주체가 등장하고 경합이 이제 하나의 기본 주체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63 자, 요런 게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지문이죠. 흡연자,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흡연 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 비흡연자 기본권이 충돌한 상황이 초래된다. 이 경우 자, 혐연권은
흡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된다. 이걸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 근데 이게 집중력이 이게 이제 흐트러지면 이거 이제 그냥 옳은 지문으로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64. 그러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자의 적적 단결권 충돌하는 경우 단결권 상호 간의 충돌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노동자유 결사의 자유와 적적 단결권 사이의 기본 충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적적 단결권이 중시된다고 봤어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충돌의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265.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확정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자기낙태죄 조항 유연성을 심사하면서 동조와의 존재와 역할을 강구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은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보는 건 적절치 않다. 자, 이게 전형적인 기본 충돌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충돌을 해결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 충돌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인부의 이제 자기결정은 침해를 인정했는데 이제 충돌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제한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266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자,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또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에요. 그래서 제한의 형식 꼭 반드시 법률일 필요가 없다. 여기 보면 이제 법률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면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으로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267 경찰서에는 동시에 접수한 2개 집회 신고서를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행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집회의자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 맞죠. 남대문 경찰서장이 둘 다 반려했던 사건. 그 다음에 268 수용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을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거 수용자의 재판 정보를 침해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판례는 이제 수용자가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다툰 거고 그래서 수용자의 재판 정보 침해. 근데 이제 변호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가 이제 수임 여부를 알아보려고 이제 접견하러 갔는데 일반 접견실 이용하도록 한 거 있죠. 그건 이제 변호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변호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문제가 됐고 그런데 이제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이제 접견하러 갔는데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소명하라고 한 거. 그건 이제 변호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죠. 자, 이건 수용자가 주체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9번 금지적을 받은 수용자의 금지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 수용자의 신체유지를 침해한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운동을 아예 전면 금지했던 거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이제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되는데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게 또 위헌이다. 자, 그 다음에 270 금지적을 받은 수용자의 금지 기간 중에 자, 신문이나 도서, 잡지, 이 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하는 거. 자, 이거는 일반 노동자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271 구치소의 종교행사 공간이 한 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용자, 미교 수용자 성별, 수용동별로 진행되며 미교 수용자는 이제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불리하게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 구치소장의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한 거 이게 이제 미교 수용자의 종교의자를 침해한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또 주의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종교 집회 참석을 불허한 대구구치소, 부산구치소상에서 이제 위헌 결정했는데 이거는 실시를 한 겁니다. 4주에 1회씩. 다만 이제 장소가 이제 협소하고 또 모든 사람 원하는 시간에 이제 보장할 수 없다 보니 그래서 이제 좀 원하는 날짜는 아니어도 이제 이렇게 실시한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이제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게 이제 위헌 결정한 판례하고 구별을 꼭 하라 이거죠. 거기 비교 판례 있죠. 부산구치소장이 또 이제 대구구치소장 이쪽은 아예 이제 불허한 거예요. 미결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참석 자체를 이제 금지한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둘 다 이거는 이제 금지한 거다 금지. 자, 그다음에 272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평상시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재정경제사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발동되는 비상입법 조치라는 속성상 기본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 조치가 준수되지 않는다. 자, 준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7조 2항이 꼭 법률의 형식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이렇게 긴급 재정 경제 명령 형식으로 제한할 수도 있어요. 조약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또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때요? 필요 최소한으로 이 과잉금 조치기 요구된다는 거예요. 과잉금 조치기 준수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213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법문은 그 밖에 이제 공무 외의 일에 한 집단행위 부분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서 직무전형 업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 한정하여 해석하나 명확성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에 한 집단행위 명확성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214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수용자의 기본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특별권력관계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수용자 기본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이때도 이제 뭐요? 비례 원칙이죠. 필요 최소한으로 이제 목적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가급적 이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거. 사회복무요원도 당연히 이제 정치적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거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책 목적을 지닌 행위 이거는 이제 정책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봤어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하는 이런 게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는 거죠. 명확성 원칙.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 또 이제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초중등 교원 공무원법 준용해 가지고 이제 그 밖에 정치단체 또 이제 가입하는 거 규제했던 것도 위헌 결정 내려진 것도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밖에 정치단체가 너무 이제 막연하고 이제 광범위한 거다. 그다음에 276 경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규정된 국가 안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자, 이거 명확성칙 위배되지 않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277번 송호동 기관 중 당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선법. 여기서 이제 뭐 인터넷 언론사 범위 이런 이제 결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 종합하면 이게 이제 후보자 지지 반대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성칙 이거 바라지 않는다 봤어요. 근데 이 판례 이제 주의할 거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는 않는데 실명 확인 조치를 거쳐야만 이제 지지 반대 게시글을 쓸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익명 표현의 자유하고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자유에 좀 침해를 인정했다는 거 그걸 꼭 구별하세요. 그다음에 278 자,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초중등 교원의 교육공무원 가입 금지되는 자 여기 나왔죠. 그 밖의 정치단체 이게 이제 특정 정당, 특정 정치 지지 반대하는 단체에서 결선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 정책 중성 교육의 정책 중성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어요. 이 그 밖의 정치단체 무엇인지 교원 내에 확정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본 거죠. 자,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279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이제 문신 시술업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이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 예방 치료 행위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겨 우려 있는 행위로 분명히 해석되어 명확성칙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자, 맞고요. 또 280 입법자는 기본권의 행사 방법에 대한 규제로 이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먼저 시도하고 방법으로 뭐 공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음 단계인 기본권 행사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먼저 방법 그걸로 목적 달성하기 어려울 때 여부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28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한 경우 자 이게 또 이제 명확성 원칙에 또 이제 위배되고 침해 최소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거죠.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고 본 거예요. 이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한 경우 범죄 심각 또 이제 범죄의 기여 정도 관계없이 필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거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82 입법자가 이제 선택한 수단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그 다른 수단이 효과 측면에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과 이제 동등하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과잉 조치가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단, 이제 방법과 방법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뭐 도토리 키재기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용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그러니까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과 동등하로 유사하다, 단정할 만한 명백한 이제 근거가 없는 이상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3 형사재판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한 경우조차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인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사법체험을 금지한 거. 이건 자,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된다는 거죠. 민사재판에서는 이제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84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은 자라고 공기총 일조로 허가한 처에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자 총포도공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보관 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고, 자 285도 꼭 알아두셔야 될 판례죠. 보호자 2인의 동의,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 후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에 보호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하는 정신보호법 조항 이제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거 위배된다고 봤어요. 신체의자의 침해 인정했고요. 네, 남용되는 사례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많아서 280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공공연히 알몸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여러 사람이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 조항. 자 이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대표 판례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87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이제 시정명령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상당한 기간. 자 이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어느 정도일지 이건 이제 예측하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288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행하고 갓길 통행 금지하는 거. 자, 이 부득이한 사정 충분히 이것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개념으로 봤어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그다음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경품 등의 이제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게임 산업 진흥하는 법률 조항에서 경품 조장과 달리 사행성은 다른 법률에서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자 이거 경품 조장 사행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0번 봅니다. 입법자가 불충분하게 규율한 이른바 부진적 입법 부작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원칙이 위배된다는 등 헌법 위반을 해서 적극적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되고, 이 경우 기본 침해 상태가 계속되므로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진적 입법 부작위는 이 법률을 입법을 했는데 불완전 불충분한 그 법률 자체를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 입법 부작위와 달리 그 법률 자체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기본 침해하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런 식으로 제소 기간을 지켜야 돼요. 이제 부진적 입법 부작위와 달리 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계속 위헌이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부진적 입법 부작위는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좀 헌법재판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약간 이제 우리 경찰헌법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 하위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 규정만으로도 법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이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하위행정입법을 하야할 헌법적 자기의무가 인정된다. 자, 그러니까 사법시험법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사법시험법 시행령까지 시행규칙이 없어도 법무부령 제정되지 않아도 충분히 법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입법을 하야할 자기의무가 없다고 봤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90 법률에서 군법만 봉급 그 밖의 보수를 법관 검사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제정할 걸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 장교들은 전투력 확보를 위한 투수입단의 한 구성 요소로 군조직 밖의 기준으로 군조직 다른 요소와 분리하여 기본적 보수에 있어 우대적 차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군법무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군법무가 이제 이 보수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죠. 행정입법 부작위 위헌 결정했던 대표적인 판례요. 자 293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령의 명시적 입법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 해석상 특정인의 구체 기본권 생겨 보장하기 위한 행위문 보호무가 발생했으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자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헌법에서 또 하나는 헌법 해석상 입법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그게 입법 부작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자 그다음에 294
개인이 가지는 부가적인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지기에 적어도 생명, 신체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가 아닌 삼자로서의 사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 적적 보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95 국가의 기본권 보호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 또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것인가 무관하게 태아를 위해서 민법상 일반적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된다 그랬는데 자 기본권 보호로부터 뭐 살아서 출생할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 권리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민법 762조 사살한 태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본권 보호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죠. 그 다음에 296 국가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재가 심사할 때 국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죠. 취하였는지 이게 과소보금조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97 국가의 보호물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문제 원칙으로 권력분리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서 직접 민족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재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보호무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된 심사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 기본권 보호무 과소보험 원칙에 명백히 배드는 판례는 이제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그 판례밖에 없는 거예요. 298번 공직선거법이 이제 정원한 생활환경 보장돼야 할 주거지에서 출근 등교 이전에 퇴근 하교 시간 이후에 이 확성장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 시간 사용 지역에 따른 수인 한도 내에서 확성장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거. 요게 이제 과소보험 원칙에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서 기본권 보호무 위반했다고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죠.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